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에서 21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이 통행료 제도를 도입해 통과를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두 주간의 휴전은 그만큼 오래 유지된다 해도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평온한 시기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측이 얻는 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휴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주요 논점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텐데 특히 급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란으로 넘어가서 테헤란에 남아있는 역량에 관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의문점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세상이 엉망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움직임도 다루겠습니다. 먼저 휴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행동은 여전히 멈춘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협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란은 휴전의 기본 전제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우회하려는 선박들의 통과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휴전이 반드시 최종 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어떤 합의든 지속 가능하려면 그 조건이 장기적인 힘의 균형에 상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의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의 위치에서 너무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갈등의 각 진영이 휴전이 자기 편보다 상대편의 군사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 이런 말을 수년 동안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상호이익이란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가 간의 힘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한쪽이 얻는 것은 다른 쪽이 잃는 것입니다. 기대 결과선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휴전의 군사적 수혜자는 오직 한 나라뿐입니다. 누군가는 침착한 자세에서 벗어나면서 추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 누군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2배의 피해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전쟁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결국 우리가 늘 되돌아오게 되는 지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도자들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한쪽이 더 큰 이득을 얻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이득이 상당하다면 합의는 불가능하고 전체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해결책을 찾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권력 이동이 더 작을 때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패배하는 쪽에 더 크고 실질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패배한 쪽은 그 합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변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상하려면 합의에서 처음부터 그 나라에 더 많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고전적인 허위 진술의 유인이 생깁니다. 나는 더 불리한 처지이니 나는 진실과 상관없이 합의를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싶을 겁니다. 결국 누가 진짜 수혜자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말만 볼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미국 쪽부터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주요 논의는 미국이 공중작전의 비행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데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곧 폭탄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대부분의 폭탄 투하는 하늘의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한편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격추된 F-15와 그 승무원 수색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 대화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투기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에서 약한 고리는 급유기,
특히 KC-135입니다. 이 급유기는 전투기가 비행 중 연료를 보충해 더 오래 공중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더 비싼 전투기들이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유효 시간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급유기들이 없으면 전투기들은 훨씬 더 자주 기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급유기 문제의 일부는 미국이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을 주기장에 그대로 노출시켜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휴전의 유용성과도 연결되는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의 안티드론 시스템이 아라비아 반도 일대에서 가동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랍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시스템이 주로 민간 인프라를 보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방공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드론을 발견하면 격추하지만 그 드론의 목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더 큰 문제는 단순한 비행시간 계산입니다. 마지막 KC-135는 1965년에 생산되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1965년입니다. 이 비행기들은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이 약 2만 달러였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휘발유는 갤런당 31센트였고 비틀즈는 해체까지 아직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KC-135는 수십 년간 여러 번 업그레이드로 개선되었습니다. 반면에 KC-46 대체 항공기는 천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KC-135를 계속 운항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비행시간이 많아지면 물리법칙이 희망과 꿈을 이깁니다. 분명히 간단한 정비와 수리는 현장에서 매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수리는 비행기를 오클라호마에 있는 틴커 공군기지까지 멀리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급유기를 재정비하고 나머지 전력을 휴게 할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 없는 한 미국은 휴전이 끝난 후 재정비된 공군으로 작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이 전력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휴전으로 군사적으로 이익을 얻는지는 이 유인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며 양측을 적절히 비교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란은 뭘 하고 있나요?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불투명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상대적인 비교를 평가하는데 혼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란이 다양한 무기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해당 시설과 공급망을 재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위산업 기반을 겨냥하고 싶어질 때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휴전 일정 측면에서는 이란에게 이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개 정보와 휴전 시기 모두에서 더 어려운 문제는 전쟁 중에 이란이 얼마나 많은 무기, 특히 대공 무기를 지하 벙커에 보관해 두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이 가진 모든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배치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의 나머지 부분은 학문적인 논의에 불과합니다. 이란이 재배치할 무기가 없다면 휴전은 배치 결정과는 무관한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공중전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물의 대공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직 방심만 제공권을 장악하면 함대는 방해 없이 더 가치 있거나 세밀한 목표물을 자유롭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미국은 작전에서 대공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이 개념은 당신이 충분한 거리를 커버해서 상대의 자산을 타격할 수 있지만 상대는 당신을 타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이시나요? 토마호크와 같은 무기들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잠재적인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비축량에 대한 주요 우려의 원인입니다. 만약 이란 전쟁이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되고 실제로 이란이 중요한 방공자산을 지하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시 사용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것을 지속적인 타격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만약 미국 정보기관이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면 전투기들이 대신 JDAM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요 타격 작전이 되었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예비로 남겨두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달리 군은 JDAM의 공급을 사실상 무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중단은 미국이 기회비용이 낮은 무기들을 기회비용이 높은 무기들과 교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급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해결책이 전 함대를 한 번에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일정 비율의 항공기를 정비해야 할 땅에서 정비를 마친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항공모함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출격 속도를 늦춰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란에게 숨 돌릴 틈을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무기 비축분의 큰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란 전쟁 또는 적어도 그 초기 단계는 약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투의 강도를 높았지만 극단적이지는 않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징후는 펜타곤이 토마호크 미사일 비축분에 심각한 부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당시에 토마호크 미사일 비축분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부족 현상은 항상 무기 생산에 대한 상당한 재투자를 필요로 했지만 역대 행정부들은 계속해서 이를 미뤄왔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미국 무기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도 신중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움직인다면 미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이 같은 문제를 겪게 될지는 이번 전쟁의 여파 속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생산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베이징이 이란에 특히 휴대용 대공 시스템을 더 많이 공급하려 한다는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휴전으로 인해 하늘이 열려 있다면 이 일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해상 경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군수물자를 이란에 보낸다는 소문이 있었죠. 아마 카스피해를 통해서일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중개자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물류가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지만 휴전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전쟁이 재개될 경우 자신의 기회를 해친다고 주장하길 좋아합니다. 이것은 단지 협상 전술일 뿐이니 무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휴전 덕분에 노후된 공중급유기 전력을 정비할 수 있어서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란이 자국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후자의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운용에 문제가 있어도 이란의 대공방어 체계가 회복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 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합니다. 해협이 계속 폐쇄된 상태는 결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보해 국제 선박 통행을 계속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2주 후일 수도 있고 그 전이나 조금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자국의 역봉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좀 더 지켜보기 위해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지속되면서 해협이 폐쇄된 상태인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워싱턴으로서는 양쪽의 단점만 합친 최악의 상황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뉴스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라인손 맵스 엑스트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독하셔서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